트러스테이 오은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요즘 자주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테이퍼링 관련 이슈와 금리 인상 관련 이슈가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미래 성장성, 관련 섹터 업황이나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지표인 환율이나 금리,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겠죠. 이러한 많은 요소들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테이퍼링과 금리를 먼저 짚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있고,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 작년이나 이번 연도 신규로 계좌 만드시고 주식 투자 이제 임하시는 분들, 주린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세 상승장만 경험하시다가 요즘에 조정장 겪으시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쯤이죠. 이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던 시기고, 무려 고점 대비 코스피는 800포인트 가까이 빠진 상황이었죠. 2020년 3월 이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추세 상승 보이시나요? 주봉으로 보니까 이제 확연히 보이실 텐데,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대부분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 근래 들어서 꺾였죠. 추세 상승이 꺾였고, 쉽지 않은, 개인이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돼버렸죠. 근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 그럼 대체 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가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주식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요 내용 위주로 알기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불안정과 소비심리 악화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가 하향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 급락했죠. 이 시점 800포인트 가까이 빠진 시점 급락했는데, 이러한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부양책을 펼쳤는데요. 예를 들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국민지원금 명목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유동성을, 돈이죠,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심리 회복되고 경제지표 어느 정도 올라오고 기업 실적이나 기업 실적 개선되는 효과도 거뒀고요. 일정 부분 고용지표나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들도 대부분 많이 올라왔죠. 이런 개선 효과를 거둔 반면에 대규모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다 보니까 원치 않았던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완화 정책을 크게 펼쳤는데,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 연준, 곧 이제 국채나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테이퍼링이 무엇이냐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의 일종이죠.
근데 테이퍼링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게 되고 위험 자산인 주식을 매각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일부 국가들은 외환 위기 당할 것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는 했는데요. 특히 2013년에 이때 연준 의장이 버냉키였는데 2008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엄청 이때도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됐고 그로 인해서 연준 의장 버냉키는 갑작스럽게 시장에 테이퍼링을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테이퍼링을 맞닥뜨린 것이었죠. 이때 테이퍼링은 어떤 의미였냐면 현 시점과 다르게 긴축 전환과 금리 인상, 즉 타이트닝 의미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현 시점의 테이퍼링과 약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번에 있을 테이퍼링은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유동성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의미입니다. 즉 시중의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다는 의미이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바로 긴축 전환이 됐고 금리 인상도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엄청 큰 충격을 받아서 주가도 폭락하고 긴축 발작, 전문용어로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상이 빚어졌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테이퍼링은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전환이 아니고 유동성 공급량을 줄이는 것일 뿐이고 이미 올해 상반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는 테이퍼링 할 거다, 금리 인상도 언제든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대부분 많은 부분을 이제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이 되더라도 오히려 시장은 그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유로 상승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일어났던 테이퍼링과 현 시점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이퍼링 결이 많이 다르다는 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은 이 정도로 짚어보고 두 번째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인데요. 먼저 금리 인상 보면은 국내의 경우는 지난 8월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 이제 선제적으로 인상했고 이제 11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인상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0.25%를 인상할지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인상할 것은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지난 6월쯤만 해도 2023년도에 기준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이제 9월 들어서는 절반의 위원들이 당장 내년 2022년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당겨졌는데요.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기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완화 재정정책의 출구 전략으로서 금리 인상은 아마도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의미, 즉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주된 이유는 기업의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할인율이 증가하면서 미래 수익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과 안전자산인 예적금의 금리가 오르면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도는 감소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과거에 금리 인상했을 때 그 주식 시장은 어땠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21세기 이후에 미 연준이 그 기준 금리를 인상한 시기는 총 두 차례였는데요. 1차 금리 인상은 2004년 6월에서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25개월 동안 무려 4.25%를 인상했고, 2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7개월간 2.25% 인상했습니다. 먼저 1차 인상기 때는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현 시점처럼 국제 유가도 급등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했었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던 것이고, 2차 때는 이제 장기간 그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정책적 여력 확보 차원으로 인상했는데, 그러니까 뭐 경기가 엄청 좋아지고 뭐 좋아지거나 나빠질 때 금리를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기 조절을 국가 차원에서 단행할 수 있는데, 제로금리면 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차 때는 인상했습니다. 약간 다르죠, 인상한 이유는.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1차와 2차 인상기 때 공통점은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와는 다르게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다는 점입니다. 1차 금리 인상기에는 글로벌 증시랑 신흥국 증시 각각 28.9%, 73.3% 상승했고,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죠, 코스닥 시장 각각 61.1%, 47.3%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해도 29.3%와 22.7% 높은 수익률인데요. 그러면 또 2차 금리 인상기에는 글로벌 증시는 11.9% 상승, 미국 S&P 500 지수와 이제 신흥국 증시는 각각 20.5%, 18.6%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당시 이제 2017년 반도체 경기와 신흥국 경기 호황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28.4%, 34%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기간 공통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달러 약세 흐름이었다는 점입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용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강세를 보이고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약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1차 금리 인상기에는 달러화 지수가 6.2% 하락했고, 2차 금리 인상기에는 4.1% 하락했습니다. 달러 약세였죠. 바꾸어 말하면 경기는 회복 국면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고려해 볼 때 금리 인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느냐, 이에 따라 달러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경기가 또 좋아지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우리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받겠구나,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겁먹지 마시고,
그 당시,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경기 회복이 동반되는지 여부와 달러와의 움직임, 약달러인지 강달러인지 이 움직임을 잘 살피시다 보면은 분명히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이로 인해 변동성은 있을 거지만 그러한 변동성이 추세 상승이나 그런 주가의 추세를 훼손할 만큼 큰 변동성을 줄 것은 아님은 명백하고,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변동성은 저가 매수의 기회의 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대응이 잘 안 되신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